자, 오늘의 강의 주제와 앞으로 5회차 동안 할 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은 직선과 곡선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자음의 변화에 따라서 보여지는 그 자형의 그 변화를 보겠습니다. 모음과 자음이 조화롭게 운영이 될 때 어떻게 짜임새가 생기는지 그걸 볼 거고요. 네 번째, 물과 먹의 조화에 따라서 그 농담의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간에 따른 작품의 변화. 사방 열십자를 거놓고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각의 효과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작품 하나를 만드는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직선과 곡선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 말 그대로 이렇게 선 하나를 그어도 직선이 되지만 기역 형태로 꺾어내려도 직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곡선은 같은 직선의 선 하나와 꺾이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분위기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형의 그 형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오늘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잠깐만. 우선은 꽃피는 봄이 오면을 직선으로만 한번 써보게 되는데요. 그 느낌이 어떨까? 다시 종이를 다른 걸로 바꾸고요. 꽃피는 봄이 오면을 직선과 곡선으로 써봤을 때 느낌이 어떤가 한번 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본체 형식으로 직선만 활용해서 글을 써봤고요. 당연히 이제 그 이응이 들어가는 부분은 곡선 처리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한 획 한 획을 봤을 때는 거의 직선 처리를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써서 보여드린 거는 이제 약간 판본체 형식이지만 여기에 현대 서예적인 개념으로서 지금 요즘 얘기하는 캘리그라피로 직선을 썼을 때 어떤 느낌인가. 자, 이 두 가지를 직선의 개념으로 그 서체를 다르게 써보게 됐는데요. 위에 거를 보면은 되게 정형적인 일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밑에 경우 같은 경우는 직선을 썼지만 현대적인 의미로서 캘리를 썼을 때, 캘리 형태를 썼을 때는 약간 굴곡도 있으면서 공간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나타나게 되죠. 예술적인 표현을 했을 때 직선으로만 해서 꼭 뻣뻣하다 아니면 예술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그 공간에 대한 배치 요거를 갖다 감안하게 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는데 또 하나 여기에 아까 이제 직선과 곡선이라고 했죠. 곡선에 대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면 더 큰 융통성이 생기겠죠. 특히 직선만 얘기하고자 할 때도 여기서 나타나는 잘 보시면은 융통성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강약이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강약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됐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 글자 형태나 공간을 받쳐주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럼 이제 곡선을 한번 처리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곡선을 사용해서 꽃피는 봄이 오면 요 글자를 써볼 거예요. 자, 직선으로만 했을 때하고 꺾이는 부분에 약간 곡을 줬을 때하고 느낌이 또 어떤가?
아까 그 직선으로만 처리했을 때는 글씨가 약간 뻣뻣한 느낌이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딱딱 꺾이는 부분이 직각으로만 꺾이니까 약간 뻣뻣한 느낌도 있고 좀 거칠다는 느낌도 있을 건데, 그 전절 부분, 꺾이는 부분을 곡선 처리했을 때는 굉장히 글씨 자체가 동글동글하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에다가 아까와 마찬가지로 강약 조절만, 회계의 강약 조절만 하면 또 다른 형태의 글씨 자형의 그 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연습 역량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겠죠. 자, 여기서 아까 그 직선에서의 캘리그라피 형태로의 직선으로 면모를 봤다면, 여기서는 또 곡선의 형태로서의 캘리그라피 형태를 볼 거예요. 자, 자, 아까 캘리그라피 형태의 꽃피는 봄이 오면 이걸 봤을 때하고 곡선을 활용한 형태의 꽃피는 봄이 오면을 봤을 때 글씨가 갖고 있는 그 역동성이나 그 융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장단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직선을 활용한 캘리그라피로서의 꽃피는 봄이 오면을 보면 약간의 무게감, 묵직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회계 강약에 따라서 보여지는 시각 효과가 굉장히 그 약간은 거칠면서도 투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곡선을 활용한 캘리그라피의 형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세련되면서 약간은 가볍다는 느낌이, 산뜻하다는 느낌, 가볍다는 것보다는 산뜻하다는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계 강약에 따라서 표현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직선을 활용한 캘리그라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곡선을 활용한 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공간에 대한 유용성하고 획이 갖고 있는 장단, 길이에 따른 표현에 따라서 융통성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확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꼭 나눠서 쓸 게 아니고 직선과 곡선을 혼용했을 때 그러면은 글씨의 변화는 당연히 몇 곱절이 더 많은 확장성을 띠겠죠. 보통 제가 강의를 할 때 글자 하나당 10만 가지, 100만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당연히 쓸 때마다 특히 모필이 갖고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면 쓸수록 사람의 개개인의 필력, 그리고 노력의 연습 여하에 따라서 그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우린 연습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한번 제대로 된 그 글씨 형태, 그리고 작품의 형태 구상을 하면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과 곡선을 같이 혼용을 했을 때 어떤 융통성이 나올까? 그리고 글씨의 형태적인 아름다움은 어떨까? 이거를 한번 쓰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직선과 곡선만 썼을 때 보이지 않던 융통성들이 직곡선을 같이 썼을 때
예, 드러나는 것, 융통성들이 되게 많다는 거. 예, 쓰면서 보여드릴게요. 물론 여기에 회계 말 그대로 선의 굵기, 예, 가늘기에 따라서 융통성은 더 확장이 된다. 그리고 먹의 농도에 따라서 당연히 틀려지고요. 먹의 색깔을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꼭 제한된 범위 안에서 속박하듯이 구속을 할 필요가 없다. 글씨라는 거는. 내가 감정을, 그 내용이 갖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붓끝으로 다스려 내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 자, 한번 꽃피는 봄이 오면을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서도 꽃피는 봄이 오면이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는 꽃피는 봄이 오면이냐, 아니면 감동에 따라서 꽃이 피면 봄이 오는구나. 봄이 오면 당연히 꽃이 피겠지. 이거하고 차이를 볼 건데요. 예, 어감의 차이에 따라서, 감성의 차이에 따라서 느낌은 전혀 틀리다. 자, 이렇게 썼을 때 꽃자 밑에다가 봄을 안 넣고 옆으로 피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이 공간, 피자가 이 한 획이 쭉 내려 걷기 때문에 제 공간을 여기를 여기다 쓰게 되면 분할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았습니다. 물론 이제 분할된 부분을 활용해서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선 배우는 입장에서 아직은 어렵기 때문에 좀 너무 복잡하지 않게 써봤는데요. 이런 직선 체계와 이런 곡선들이, 이런 곡선들이, 자, 곡선들이 모였을 때하고 이런 직선, 이 각으로 나눴을 때 직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나눴을 때 이게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적절히 섞였을 때 글씨는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워질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너무 가볍다 이렇게 느꼈을 때는 가로에 특히 모음 부분, 자음을 받쳐주는 얘기죠. 그죠? 자음을 받쳐주는 부분, 이 부분을 조금 굵게 하면 느낌이 전혀 다른 꽃피는 봄이 오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음 부분은 획이 일정 부분 가늘 느낌이 들고, 모음 부분 같은 경우 획이 좀 굵직굵직하죠. 이렇게. 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강약의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 위에처럼 꽃피는 봄이 오면 맨 처음에 썼던 이런 피자의 이런 유려함을
여기서는 크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자음 부분에서 꺾이는 부분을 약간씩 부드럽게 해주면 예, 나름대로의 융통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공간에 따라서 획의 기울기에 따라서 획의 길이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꽃피는 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항상 이런 변화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똑같은 거 형태를 똑같이 맨날 써봤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아 발음이든지 오 발음이든지 우 발음이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그 획을 길게 했을 때 느낌을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품 하듯이 써보면 굉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위에 느낌하고 밑에 느낌하고 사뭇 틀리죠. 오발음만 제가 지금 강조해서 획을 오발음 쪽에 내려긋는 그 종획을 좀 길게 했고 가로획을 좀 굵게 했는데 예, 꽃, 봄 요거 하나 때문에 지금 강조하는 느낌의 의미가 됐어요. 그죠? 위에 거보다는 오히려 더 강조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 여분의 공간에 자음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그 위아래 횡과 횡 사이에 그 뭐라고 해야 짜임새가 더 강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으로 구성이 되면 훨씬 더 짜임새 있게 보일 거예요. 자, 우리가 직선으로만 썼을 때 나름대로의 예, 고박하고 투박한 작품성, 묵직한 느낌의 작품성을 받았다면 또 곡선만 가지고 또 유려하고 세련된 그런 작품성도 봤을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 곡선과 직선과 곡선을 융통성 있게 또 결합을 하게 되면 예, 나름대로 또 다른 차원의 글씨 형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자음의 변화를 또 장단의 형태를 취해서 변화를 주게 되면 또 다른 모습의 예, 꽃피는 봄이 오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 문장 하나를 쓸 때 여러 가지 방법, 예, 획의 기울기, 그리고 획의 강약, 그리고 획의 길이, 장단, 요것만 기억해도 수만 가지 아니라 수백만 가지의 예, 켈리 형태의 모양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제 또 따로 보여드릴 것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우선은 이번 강의는 예, 직선과 곡선을 활용한 예, 켈리를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수업을 마칠게요.